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밤 11시 17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은 대전 다녀온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었던 이유죠. 러시아 10일 회담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좀 전에 속보로 결렬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요구했다.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전쟁 피해주들이 오늘 급등할 것이고 반대로 최근에 상승했었던 전쟁 수혜주들 가스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사료, 그런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또다시 내일은 전쟁 수혜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오늘 많이 올랐었던 전쟁 피해주들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러시아 전쟁 이슈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단타마 가능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이렇게 악재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장초에 산 건 반드시 오후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 종가로 산 것도 장초에 급등하면 오늘처럼 시초가에 매도를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서 오늘 장중에 샀다던가 장초에 사서 아직까지 계속 들고 있다던가 이러면은 내일 또 기껏 오른 것들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는 다시 반납하는 그런 장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후 10시 17분 좀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후전 합의를 결렬이 됐다라는 내용. 1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외무부 장관, 터키 외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3자가 진행을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군사행동을 중단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그대로 요구를 했다는 내용,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주권 인정, 나토 가입 포기, 그다음에 비무장화, 그다음에 러시아 독립을 인정한 돈바스 이런 쪽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기존과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죠.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급등하고 있고 또 유럽 증시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또 대선 기대감도 있었고요. 대선 관련된 수혜주들도 있고 오늘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럼 뭐예요? 다시 또 뱉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미국 프리마켓에서 여행주, 반도체, 전기차, 비트코인, 메타버스 관련된 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3월 3일 날 코스피 1.6% 상승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전쟁 수혜주가 하락을 하고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게임주 이런 것들이 강세였다. 오늘도 컴투스 홀딩스가 13%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패턴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서 또 이런 것들이 4차 회담 기대감 때문에 또다시 전쟁 피해주들이 상승하는 날이 곧 오겠죠. 다음 주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러면은 그때 또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놨다가 그런 종목들을 장초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또는 그 전날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러시아 전쟁 수혜주가 다 약세였죠. 가스, 사료, 방산, 원자재. 그리고 어저께 예측했던 대로 게임주, 로봇주, 리오프닝 중에선 특히나 저는 여행, 화장품, 엔터를 말씀드렸고요. 2차전지, 전기차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장초에 8시 44분에 저희 주식 스터디 공부방 100명 모임 방에는 공유를 다 했었죠, 리스트를. 그래서 리포트는 이제 대덕전자, 디어유, GS건설 했는데 역시나 PCB가 굉장히 약해요. PCB가 제가 그래도 PCB가 지금 한 3주 조정 받았으니까 조금 올라갈 때가 됐다고 했는데 역시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텍도 장초에는 한 4%까지 상승을 했다 다시 다 빠졌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다 3, 4%좀 상승했지만 결국엔 다 막판에 좀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공유했었던 디어유와 이제 GS건설은 모두 장중 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언급했었던 종목들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GS건설, 대림, 칩셋미디어, 인포뱅크, DB하이텍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건설주 아무래도 윤석열 씨, 이재명 씨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건설주들의 수혜는 당연히 건설 공급 확대에 맞춰서 좀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됐었죠. 또 최근에 한 2주 동안 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시초가 대비해서도 한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DOU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엔터주 픽 중에 하나였는데 한 8%대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 방송에서 이제 하이브, SM, DOU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도 오늘 장중 4%, 대형주인데 4%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이죠. 장중에는 한 5%까지도 상승했었습니다. SM도 5%, DOU가 장중 8%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포뱅크,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대오토에버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인터뱅크 5%대 상승했었고, 현대오토에버는 4.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초가에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고요. 특히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 장초에 좀 눌러줬기 때문에 뭐 시초가 매수했으면 4,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였고, 배터리 관련된 주들 제가 에코프로비엠 어저께 방송에서 LNF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대낙폭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에코프로비엠 6%, LNF는 5%, 그리고 후성도 장중한테 5.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로보로보, 로보티즈도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로보로보도 장중한때 8%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넥슨GT, 넷게임즈 했는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장중에 한 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 뱉어냈고, 컴투스 홀딩스는 장중에 13%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일 때도 컴투스 홀딩스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컴투스 홀딩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윤선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NFT라든지 이런 게임주, 그다음에 P2E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책, 규제를 좀 완화하는 정책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게임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넥슨GT도 어저께 찍어드렸었죠. 그래서 장중에 한 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뭐 그다음에 제주맥주도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맥주가 11%까지 상승을 했었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제주항공도 오늘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주 중에서는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오늘 그 배당락이 있었죠. 배당락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 배당락이 아니라 권리락이 있었죠. 권리락이 있어서 무상증자. 그래서 오늘 장초에는 한 20%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다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5%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스,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다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GSE 같은 경우 장중한테 한 7, 8%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막판에 좀 미선물 약해지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런 대체 에너지도 제가 좋게 봤었는데 오늘만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제가 유니드라든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CS 베어링 이런 종목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내일은 반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내일도 상승을 하겠죠. 또 뭐 PJ 메탈이라든지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장 막판에 좀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회담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다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유 가격은 한 10%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핑퐁 게임과 같죠. 하루는 전쟁 피해주, 또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면 전쟁 수혜주. 그러니까 단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먹은 거를 다 뱉어낸다. 그러니까 뭐 10% 내가 설사 먹었더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초가의 매수에서는 사실 10%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껏해봐야 한 3, 4% 정도.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근데 사실 어저께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최근에 하락한 조정을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종가 매수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최근에 한 15%, 20% 하락을 했는데 오늘 기껏해야 10% 올랐어요. 근데 내일 또 5%가 하락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상승분보다 하락분이 훨씬 더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먹은 걸 뱉어내기 때문에 조금 이득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금 한 달 전부터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은 건설주인데, 사실 제가 가치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 조정이 좀 오면,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좀 이게 단기성 재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성 재료라고 해도 좀 눌러줄 때마다 좀 매수를 할 만은 하다. 이렇게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테마처럼 강한 흐름보다는, 왜냐면 종목 자체가 원전 다 무거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다 시총이 뭐 10조 이상 되는 종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좀 믿을 만한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닝이 좀 잘 나온 종목들, GS건설이나 뭐 이런, 아니면 과대낙폭인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테마주보다는 좀 실적이 있으면서 테마가 붙은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 신원종합개발이나 삼부토건 이런 것들은 완전히 테마주잖아요. 뭐 윤석열 씨 관련된 주고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말고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기업을 좀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보성파워텍도 제가 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원전 대장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들어가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차라리 어느 정도 좀 눌러줄 때나 좀 빠질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대장주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뭐 보성파워텍이고 나중엔 뭐 일진파워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보성파워텍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1위부터 30까지 살펴봐도 오늘은 원전 아니면 건설, 그런 두 종목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률이 좀 높았던 것들 중에서는 ETF나 ETN,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테마주가 가득했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돼서 뭐 대통령이 됐다 한들 이 테마주는 이제 시세는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주 같은 경우 당연히 다 정리를 했어야 되고, 오늘 물론 인물주들이 소폭 상승은 했고 히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지만, 사실 히림은 어느 정도 정책주, 부동산 관련된 정책주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시초가가 제일 높은 가격이었죠. 그리고 다 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저께 좀 경고를 드렸었고, 사실 원전주 같은 경우도 보성파워텍, 일진전기 제외하고는 다 눌러주는 모습이었어요. 뭐 서전기전, 우진, 한신기계, 장중에 계속 눌러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시초가 거의 제일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기감순 매수에서 페노션, 뭐 카카오는 오랜만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점점 단기성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어느 정도 내일은 또 하락을 하고 며칠 동안 또 하락을 해서 뭐 10%를 다 뱉어내진 않겠지만 다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조정과 상승을 좀 반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상승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파크 리오프닝 관련된 주, 현대건설 건설주, 건자재 뭐 아무래도 이런 쪽도 시멘트 가격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시멘트가 조금은 약한 게, 원자재가 어차피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시멘트 가격도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주하고는 좀 그래서 달리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좀 강했었죠. 원자재 관련된 주로 오늘도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역시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무조건 수급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위 종목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대주맥주나 인터파크 같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뭐 내일은 다시 하락을 하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리오프닝 주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뭐 전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나 건설, 리오프닝, 그다음에 에너지, 로봇,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뭐 내일도 어떤 기사가 또 뜰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동안 월요일까지는 최소한 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다시 지금 현 시간 유럽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3%, 이게 어저께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어저께는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 캡처한 건데, 이렇게 여행주 어저께 상승했던 거 거의 다 뱉어내고 있고요. 엔디비아 어저께 한 6% 상승했는데 또 벌써 한 3% 뱉어냈고, 스틸 관련된 주들, 그나마 이제 원자재 관련된 주들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내일은 최소한 이 종목들, 이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최소한 버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30% 다시 넘었고요. 또 과매도가 나오겠죠. 또 유가 또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구리, 은, 니켈 가격도 상승 중이고, 그나마 아연 좀 하락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이게 무조건 원자재 관련된 주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날그날의 그 원자재 그래프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현 시간 한 6%대 폭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도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대선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선이 끝난 그런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는 며칠 동안은 좀 상승장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건 사실 니케이 지수가 거의 4%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1.8%에 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다른 아시아 증시만큼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러시아 악재가 발생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대체에너지 섹터라든지 메탈 관련된 주,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오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틴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단타밖에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장이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꾸준히 수익을 모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반은 마감이 됐고요. 4월 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